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뉴라이트 논란과 그 배경,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우리 사회와 역사의식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에 대해 매우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대거 기용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논란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과연 뉴라이트란 정확히 무엇이며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역사관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한국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부상하여 이토록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다각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라이트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사회에 등장한 보수 성향의 지식인, 학자, 그리고 시민단체 그룹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수구적인 보수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스스로 부여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주요 이념적 특징을 세분화해보면 강력한 반공주의를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점, 그리고 특정 기독교 근본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바로 역사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반일적인 역사관을 비판하고 이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제 식민시대를 단순히 수탈과 저항의 역사로만 보지 않고 근대화의 한 과정으로 해석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한국 사회의 주류 역사관, 특히 진보 진영의 역사 해석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치열한 역사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뉴라이트 인사들이 왜 다시 한국 사회의 전면에 부상하여 주요 요직에 적극적으로 기용되기에 이르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복합적인 배경 요인들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념적 유사성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관과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핵심 이념,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대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강조는 매우 긴밀하게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나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과 저술 활동을 통해 보수적 이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국정 철학을 깊이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인력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둘째는 정부 운영에 필요한 폭넓은 인재풀의 활용이라는 측면입니다. 어떤 정부든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뉴라이트 인사들 중에는 각 분야에서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경험을 겸비한 저명한 학자나 실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이 오랜 기간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정부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뉴라이트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은 현 정부의 인사 기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과거의 성공적인 활용 경험이 재차 이러한 인사 기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셋째는 보수적 역사관의 재정립을 향한 강력한 시도입니다. 뉴라이트 이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반일적인 역사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더불어 자신들만의 새로운 역사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특히 일제 식민시대를 단순히 일제의 폭력적인 지배와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저항의 역사로만 바라보지 않고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보수적 정체성 강화 및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한 역사 재해석 기조와 매우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은
이러한 뉴라이트적 역사관과 기존의 민족주의적 역사관 간의 치열한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이념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정부의 핵심 기관과 단체에 연이어 임명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광복의 의미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여 광복회로부터 뉴라이트 친일파라는 매우 강력한 비판과 함께 맹렬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과거 뉴라이트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경력으로 인해 뉴라이트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며 그 임명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사를 지냈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논쟁적인 서적의 집필에 참여하여 뉴라이트 역사관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됩니다.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역시 뉴라이트적 역사관이 심도 깊게 담겨있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저명한 서적의 공동저자로서 학계와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의 기용은 단순히 인물의 적합성 여부를 넘어 이들이 대변하는 역사관과 이념이 과연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기용은 크게 몇 가지 핵심적인 논란을 사회 전반에 걸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바로 친일 사관 논란입니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종종 일제 식민 지배의 역사적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겪었던 고통스러운 수탈의 역사와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적 공분과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거나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등의 극단적인 역사 왜곡 논란도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로 강력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부심에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면면이 이어져 온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통성을 확립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매우 중요한 정신적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깊은 혼란과 함께 정체성 위기를 느끼게 하고 나아가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민족적인 자긍심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역사적 가치관을 왜곡시킬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라이트 인사들이 역사교과서 개편 과정이나 역사 교육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시키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매우 중요한 교육 매개체입니다. 만약 특정 이념에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관이 교과서에 반영되거나 교육 현장에서 주입된다면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역사를 가르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역사인식 수준을 저하시키며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중용은 단순히 한국 사회의 역사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극단적인 이념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매우 큽니다. 뉴라이트의 주장들은 기존의 보수 진영 내에서도 강경 보수로 분류될 만큼 사회 전반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활동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의 영역을 넘어 정치와 언론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비판적 시각을 억압하고 특정 이념만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장을 위축시키고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중용은 단순한 개별 인사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사회 통합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합적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뉴라이트의 역사관과 이들이 벌이는 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냉철하고 비판적인 검토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역사적 도전 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지 지속적인 관심과 숙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